사람들이 많아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아, 맨 그래요? 왼쪽에 있는 분이 이채원 선생이고요. 예. 전남대 교수고요. 예.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충목 선생이라고. 아, 예, 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예. 두 손을 하고 있고 고개가 있는. 예. 한충목 선생. 진보연의 대표를 상임 대표나 봉대표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군자산의 약속을 예. 사실상 실무적으로 총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네, 권낙기 선생이라고 비전향 장기수고요. 예. 통역당 관련자이고 아, 그러네요. 그다음에 한국 주사파에서 상당히 신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심재환 선생인데요. 이정희 씨의 남편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정희 씨의 누군가 남편. 여기서 얼굴이 있다 했더니 심지어는 변호사군요. 예. 예. 성대 7, 8학번이고 상당히 변호사인데도 그 옛날에 대학 시절의 관성이 그대로 많이 남아 계신 분이고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희경 선생인데 민혁당 울산 라인입니다. 아, 민혁당. 여성분요? 예, 오른쪽에 예. 쭉 하고 민혁당 울산 쪽이라서 민혁당 잔당이죠. 그다음에 쭉 보시면 돌아가신 강병기 선생이 한충목 선생 뒤에 있고요. 한충목이라면 현재 저 가본 가운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면 세 번째고요, 오른쪽에서 보면 네 번째 있는 한충목 씨인데 그 뒤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강병기. 예. 전농에 있었던 분이시고요. 예. 맨 왼쪽에 현직에 있는 민주노총 관련자들이 좀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소개할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강병기 선생의 뒤편에 약간 키가 작으신 분. 네. 저분이 1심의 관련자 이정훈입니다. 이정훈입니다. 2심의 관련자고요. 그러니까 4.27 시대 연구원이라는 게 두 세력의 연합체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1심이고요. 또 하나는 주사파 관련자들, 관련자들이 연합을 해서 4.27이라는 게 뭐냐면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4.27 선언이 통일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하나의 전기가 될 거다. 따라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집권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기조예요. 그래서 이제 1심의 관련자들이 형을 살고 나와서 이제 대거 가세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정훈 씨고요. 이정훈 씨는 좀 이따 자세히 다시 소개하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번 넘어가면 역시 키가 좀 작은 그 분이 이제 손정목 씨입니다. 역시 1심의 관련자입니다. 1심의 관련자들은 형을 살고 나와서 막 대놓고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이러기 때문에 좀 황당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책을 같이 4.27 시대 연구원이 있고 4.27 시대 연구원의 뒤에는 1심회가 있는데 1심에 이 사람들이 책을 내는데 그중에 한 꼭지를 최재형 씨가 냈다. 이게 아니고 이 책을 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남쪽에 와서 1심의 관련자들이랑 접촉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남 공작원일 수도 있는 최재형 씨가 내려와서 간첩단 조직 사건의 중요한 간첩단 사건이었던 1심의 조직원들과 지금 그 관련을 맺은 거거든요. 그 관련도 그냥 한번 찾아본 게 아니라 책을 같이 냈으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접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씨를 일단 보겠지만 그냥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과거의 그러니까 현재의 친문 인사들을 이렇게 엮고 다닙니다. 그게 대남 공작이 아니면 뭐가 대남 공작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4.27 시대 연구원을 얘기했고요. 예. 전체 화면을 다시 화면을 다음 화면으로 넘겨달라는 혹시인데요. 네. 이 양반은 최근에 각종 그 언론 활동, 유튜브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요. 1심의 관련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1심의 사건인데 좀 안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1심의 관련자의 총책은 잠깐만요. 저 사진 좀 도표 형태로 돼 있는 그걸 조금 더 최대치로 한번 예. 대외연락부라는 게 통일연선부하고 뭐 비슷한 건데 대연락부에 지령 보고를 하는 관계고 장민호가 성대 81학번입니다. 성대 81학번 1심의 총책으로 돼 있고 이따가 장민호 씨 사진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정목 씨는 연대 82, 83 뭐 이 정도로 보이고 학원 원장이었고 1심의 관련자로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나와서 지금 대외 활동을 하고 있고 이진강이 있고요. 이정훈 씨도 역시 3년 6개월 살고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번 더 구속됐죠, 이 양반은. 또 접촉을 하다가 또 구속됐고 그다음에 유명한 최기영 씨가 있습니다. 최기영 씨는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2006년 당시에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으로 민주노동당의 아주 시시콜콜한 인적 자료들을 다 북한에 넘겨서 문제가 됐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1심회가 4.27 시대 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4.27 시대 연구원이 낸 책에 그 최재형 씨가 공저를 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일 수도 있는 사람이 1심회랑 광범위하게 접촉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넘겨주시면 1심회를 조금 더 소개하면 이정훈을 석방하라라고 돼 있고요. 왜 석방하냐? 이거 1심회 때문에 석방하라는 게 아니고 이정훈 씨가 4.27 시대 연구원위원을 하면서 또 연루된 거예요. 북한 공작원이랑 또 연루돼서 했고 그다음에 민중의 소리고 그다음에 마이클 장의 사진입니다. 제가 전향을 하게 된 주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민플러스라는 데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이걸 보고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1심의 총책인데 한 15분짜리 영상에서 자기는 그러니까 통일 사업을 했다. 북한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북한하고 그냥 동포로서 만난 거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웃긴다 싶었습니다. 이 양반은 성대 8일이고
7년 감옥을 살고 나와서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유튜브랑 언론 인터뷰를 한 사진입니다. 유튜브고요. 앞에 거로 다시 넘기시면 네,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어디로 가볼까요? 네, 그 주체사상 에세이. 네. 이 책은 뭐냐면 이정훈 씨가 쓴 책이에요. 네. 이정훈 씨가 이제 출소하고 나서 낸 책인데 이 책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우연히 이 책을 그러니까 어떤 모 출판사랑 출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정훈 씨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출판을 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주체 사상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려고 한다. 전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반드시 내야 되겠다. 뭐 이런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1심의 관련자들은 1심의 사건이 난 다음에 대놓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체사상 에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아마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 서적은 아닌 것 같고 활동가들, 그러니까 주사파 활동가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뭐 기고 형태, 뭐 자신 에세이 형태로 기록한 것인가요? 아니 논문을 좀 쉽게 쓴 건데요. 논문. 그러니까 자체 교육용 자료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네. 주체사상을 보급하기 위해서 좀 쉽게 쓴 책입니다. 좀 대중적으로 쓴 책인데 그만큼 조금 더 공격적인 거죠. 자체 교육용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건 아예 그 대중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거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기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요. 요 정리하고 쭉 설명을 해줬는데 최재형과 관련을 다시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4.27 시대 연구원에서 북 바로 알기 역의 책을 냈고 4.27 시대 연구원 사진을 보니까 예를 들면 건낙기 같은 비전향 정치범부터 시작해서 1심의 출신들 뭐 이정훈, 손정모, 그다음 민혁당 이런 출신의 김희경, 한충목 같은 과거에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있는데 딱 떨어지가 왔네요. 한충목 씨도 범민련이죠, 범민련. 네,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범민련 사건으로 속됐나요? 이게 이제 일종의 다 김일성주의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예 이제 이 비전향 장기수 건낙기 씨는 뭐 오랫동안 정치범으로서 수용돼 있다가 비전향수라고 해서 운동권들에게서는 아주 숭상 이렇게 뭔가 추앙되는 인물 중에 하나죠. 신영복 뭐 이런 사람 못지않게 추앙되는 인물인데 이게 운동권들이 아는 겁니다. 이제 일반 사회인들은 이 건낙기라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거 알기는 어려운데 운동권들은 이런 북한을 추종해서 뭐 20년, 30년 동안 북한에서 우리 교도소에서 이렇게 장기간 수용하고 비전향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양심수라고 그러면서 추앙을 하죠. 그 대표적 인물 중에 건낙기인데 이 4.27 연구원과 그럼 최재형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지금 이 4.27 시대 연구원을 자세히 설명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말씀을 지어주시면. 자, 남북이 있습니다. 남북이. 그러니까 북한의 최재형 씨는 50세가 되는 해에 2012년에를 경계로 해서 5번 정도 북한을 갔죠. 북한을 갔을 때 행적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맹경이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관광을 한 게 아니고 맹경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남쪽의 정세나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일단 4.27 시대 연구원과 4.27 시대 연구원에 있는 1심의 관련자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근데 만났을 때 책을 내기 위해서 만났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각종 남한의 이후의 지하당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북한에서 가져온 메시지들을 그 전달하고 어떤 미션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북한의 어떤 사실상 지령을 받고 대남 공작원으로서의 대남 공작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군요. 예. 아니 그게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정황 증거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한호석이 딱 저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와가지고 외형적으로는 다 뭐 토론에 참가하고 관광하고 이랬는데 뭐 뒤풀이 같은 데 가서는 맨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군자산의 약속이 어떻고 뭘 어떻고 이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행적하고 너무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한호석이 뭐 안경호를 만난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최재형 씨가 맹경이를 만나서 그런 거랑 거의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앞서 자료에 기초해서 최재형 씨가 1심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사실은 지하 혁명 조직들이죠. 1심의 민혁당 이런 핵심 관계자들을 만났다. 특히 1심의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대남 공작 활동의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 한옥 씨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최재형 씨도 사실상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이게 이제 수사로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걸 추적해 보면 또는 기존에 사실은 간첩단이나 지하 조직 해보는 사람들은 금방 알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걸 사실은 공작 활동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포착해서 지금 자료로 보여주면서 4.27 시대 연구원의 지금 이런 1심 관계자들과 최재형과의 관계, 그 만남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통일뉴스로 넘어가나요? 두 번째 자료 통일뉴스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통일뉴스는 이제 연대 학생운동권 세력들이 만든 겁니다. 통일뉴스는 각종 허브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통일뉴스에 들어가서 몇 가지 사진을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최재형 목사가 민가협 집회장에서 격려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방한 중인 재미동포 최재형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통일뉴스의 기사고요. 하나 더 넘기시면 이제 북한에 갑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을 종횡으로 누비고 있는 건데 김동기하고 있습니다. 비서형 장기수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격려하고 뭐 이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이거는 통일뉴스 사진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통일TV의 사장인 진청규 씨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통일TV라는 어떤 언론사에 이 사람이 부사장이 됩니다. 고문이나 자문위원이 되는 게 아니라 부사장이 돼요. 그래서 통일TV의 진청규 씨랑
그 다음에 최재형 씨가 격려 서로 인사하는 장면이고 이게 어디에 실렸냐면 통일뉴스에 실린 거죠.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아래로 좀 내리시면 한 장 정도가 더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통일뉴스의 성향을 좀 알아볼 텐데요. 통일뉴스에서는 어제 사진을 그냥 제가 가져왔는데 저기도 보면 오른쪽에서 5번째 한충목 씨가 있잖아요. 한충목 씨가 저렇게 보니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에 5번째입니까? 예. 키가 조금 커 보이는. 예. 저 양반이 남한의 주사파 또는 통일운동 세력을 총망라하는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 문제와 관련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뉴스는 한편으로는 자주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친북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의 허브 역할, 주사파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 최재형 씨가 통일뉴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냐면 통일뉴스의 어떤 각종 기고를 한다거나 사진을 보낸다거나 이러면서 그런 통일뉴스를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주제입니다. 요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진을 보내주시면 자, 통일뉴스에서 이제 최재형하고 통일뉴스의 이사장 대표하고 진천규인가요? 진천교. 진천교요. 진천교와의 만남. 최재형이 이곳저곳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이 통일뉴스의 대표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장면들이 단순히 뭐 우리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으니까 얼굴 한번 봅시다 해서 만나지 않았겠죠. 상당히 이제 이런데 깊숙이 통일뉴스는 상당히 친북 성향의 대표적인 그런 기관지 중에 하나죠. 자, 통일뉴스까지 살펴봤고요. 통일TV 한번 볼까요? 그 영상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통일TV 출범 기자회견인데요. 그 쭉 사진을 좀 키워보시면 왼쪽에 아래 하단에 왼쪽에 2번째 있는 사람이 저기입니다. 최재형 목사입니다. 보시면 그렇군요. 최재형 목사죠. 네. 이 사람이 통일TV라는 거를 국내 인사들이 만드는데 저기 보면 권영길 선생도 있잖아요. 권영길 씨. 이장희 목사도 있고 그래서 국내외 인사들이 오른쪽에서 2, 4, 6, 7번째 보시면 이장희 목사입니다. 이장희 교수죠. 지금 한국 의대 교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외 인사들이 망라돼서 통일TV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최재형 목사가 관여를 했고 근데 관여를 했는데 부사장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게 그 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래 통일TV를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우연히 이걸 봤는데 이거 차단했습니까? 너무 친북 성향이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방송을 그대로 틀어줘. 이를테면 김정은의 무슨 뭐 7.27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 같은 걸 그대로 틀어주는데 다시 한번 한 장만 넘기시면 어떤 사진들이 있냐면 쭉 보시죠. 내리시면 북녘의 청년, 그러니까 맨 왼쪽 상단에 보면 북녘의 하루라 그래서 이제 쭉 소개를 북한의 대학생들을 소개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정치 행사 같은 거를 본격적으로 틀어주는데 제가 갖고 온 사진은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라서 대학생들인데 제가 주목하는 건 저 앵커들입니다. 앵커들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창현 씨입니다. 그러니까 민혁당 울산 지역 쪽에 있는 핵심 인사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 진보당의 손설 씨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여자분이요. 그래서 아래쪽에도 보시면 통일TV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막혀 있는 거를 하는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창현 씨고요. 김창현 씨는 울산 김창현이요. 지금 과거에는 통진당, 지금은 진보당.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4.27 시대 연구원을 만나서 책을 내잖아요. 근데 4.27 시대 연구원에 누가 있는 거냐면 1심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남 공작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남쪽에 내려와서 1심의 관련자들을 만난 거거든요. 실제로 만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민혁당이 깨진 다음에 민혁당의 잔당들하고 북한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TV도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통일TV 부사장이면 누구를 만난 거냐면 결국은 민혁당 울산파를 만난 거예요. 울산지역위원회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표면적으로는 통일TV를 만들고 통일뉴스를 만들고 책을 내고 하지만 결국은 남쪽의 대남 지하 라인들이 다 종횡으로 연결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해외 친북 인사가 들어와서 북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저 사진 보고 보통은 이제 보통 어떻게 저런 사진을 저런 방송을 내보낼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저게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랑 김창현이 만났다. 이거는 좀 범상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보당은 우리가 경기동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경기동부와 울산파의 연합입니다. 울산파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최재형 씨는 지금 남쪽에 내려와서 그야말로 뭐 종횡무진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면팔방으로 사람과 사람들을 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군자산의 약속을 할 때 한호석의 역할하고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호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혁당이 있었는데 민혁당이 깨졌죠. 민혁당이 깨진 상황에서 누구와 누구를 엮는 거냐면 민혁당 잔당인 경기 동부와 울산을 엮고 새롭게 인천을 끌어들여서 군자산의 약속을 실행하는데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게 민혁당 이후에 끊겨진 대남 라인을 복원하는 겁니다. 대남 라인을 복원하는 건데 지금 저 사람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쪽에 내려와서 그동안 이렇게 잠자고 있었던 또는 수면 아래 가라져 있었던 대남 라인들을 하나씩 연결해서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경에 있는 어떤 호텔에 대남 공작원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친북인사가 같이 투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투숙을 했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모를 뿐이지. 근데 투숙을 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어떤 호텔에 북한의 대남 공작원이 묵었고 그다음에 친북인사가 묵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와 무관하다. 그 사실을 모를 뿐이지. 근데 지금 최재형 씨의 행적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감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최재형 씨를 보면 거의 한호석이 했던 역할과 거의 비슷해 보이고 그다음에 모모 씨가 있어요. 한 모모 선생이 있는데 이 양반이 저랑 이제 별 관계가 없는 조건에서 최재형 씨의 행적을 보더니 저 사람 행적은 간첩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럴 정도로 너무 정황이 불투명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예, 최재형 씨가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어떤 인물들을 만나오고 있는지 뭐 그 시기별로 쭉 하나하나 날짜별로 이렇게 시대별로 연대 쓰는 식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주요 어떤 기관, 인사 이런 걸 중심으로 나왔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관련돼 있는 아까 맹경일 뭐 부위원장, 부부장 뭐 부위원장이란 공식 직책은 통일전 먹고 아태위원이나 이런 건 부위원장이지만 아마 부부장일 것 같은데 맹경일 씨하고 만나서 만일 대남 공작에 사실상 북한에 뭐 노동당에 가입을 했는지 이런 건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저런 정도로 깊게 관련돼 있다면